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망고쌤입니다. 이번 주 전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래 생겼어요. 그죠? 잘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진하면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진하면 많이 내린 거죠. 일단은 수도권이 너무 진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단풍이 들었습니다. 단풍이 아니라 이 진한 게 너무 진하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파란기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보면 이게 이 셀이 작은데 이제 이 대구 보이시나요? 대구? 네. 대구. 예, 대구 쪽 변두리만 이게 확 타오르고 있네. 대구가. 변두리가 확 타오르고 있는데, 그죠? 경산시부터 해가고, 달성군부터 해가지고, 구미, 김천 다 이렇게 타오르고 있죠. 포항도 이제 조금 신호가 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죠? 포항. 근데 이제 포항은 대규모 입주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대구는 이제 포위됐어요. 빨간색에. 빨간색 포위됐으면 이제. 자기만 오르면 돼요. 근데 요즘에 대구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네. 많이 오를 거다. 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역 간의 편차가 되게 심한 것 같아. 대구 사요? 대구? 네. 대구. 대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많으니까 다주택자들 위주로 이야기 조금 하고,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그냥 청약 받으세요. 근데 청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 청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으세요.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자기 그거에 맞는 걸 사셔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돈을 좀 보태가지고 좋은 데로 가세요. 이제 뭐 그러면 우리 집은 싸게 팔고 저 집은 비싸게 사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놀부심부지. 우리 집도 빨리 우리 집을 뭐 좀 싸다 싶은 마음으로 팔아야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또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역전세 문제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될 거 아니야. 대출해 준다 그랬으니까. 역전세 문제는 전세가 비싼 곳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다. 이제 막 4억 5억씩 했는데 DSR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주택자는 또 DSR을 풀어줘도 여러 개 받으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세가 비싼 곳이 역전세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2억, 3억, 4억 이게 빠진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또 상급지잖아. 그런데 순간순간 이제 금매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KB 시세보다 항상 싼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번에 갈아타야 돼. 이번에. 내 것도 싸게 팔고 상급지 것도 싸게 사고. 상급지는 비싸게 사야지. 결국엔 나는 이게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옛날 걸 좀 봤어요. 옛날 신문 검색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봤어요. 1997년 아파트 가격. 근데 이제 그 신문에 친절하게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갈아탈 수 있는 곳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계동에 땡땡 아파트 34평이 중계동에 땡땡 아파트 34평이 97년에 1억 5천인데 2천만 원만 더 보태고 3천만 원만 더 보태면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숫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IMF 직후에 뭐 강남하고 뭐 강남 대치동하고 중계동하고 1억 차이 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IMF 직전에는 더 이게 폭이 작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시죠? 그렇죠. 지금은 3배, 4배 차이 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줄어들까, 이게? 줄어드는 건 좀 이상한데요.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사회가 고도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예를 들면 컴퓨터를 내가 할 줄 알아. 응?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잘 몰라. 그럼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격차가 되게 심해져. 옛날엔 육체노동을 했기 때문에 힘이 좀 세냐, 안 세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밭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이제 겨뤘잖아요. 오래 일하고, 오래 공부하고 이런 걸로 겨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고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연장이 너무 좋은 거지. 호미로 하는 사람하고 불도저로 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가 발달하고 정보의 교환 속도가 빠를수록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야. 효율이 좋고, 효율이 좋은 사람들은 엑셀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R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파이썬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있는데 1분위부터 5분위 소득이 사이가 점점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제는 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들보다 좀 좋아지는 우월감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점점 벌어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더 차이가 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더 벌어질 거니까 지금 모르겠지만 5년, 10년 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5년, 10년 뒤에는 또 얼만큼 더 벌어져 있을지 모른다. 지금 뭐 5천만 원 정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요. 막 이렇게. 좀 보러 놓는데 어떡하죠? 막 이러다가 이제 저기서 5천만 원 떼버리면, 포기하고 그냥, 망고쌤, 맥! 이러고 이제, 아니야, 집값 안 올라. 막 이러면서 또 앉아있다가 또 나중에 2, 3억 오르면 그때서 또 일어나고, 그때 그렇고. 그래갖고 뒤늦게 와가지고 또 망고 클리닉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러지 말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사라고 이런 얘기 듣지 말고
그런 거죠. 급락은 없을 것 같으니까. 급락은 없을 것 같아요. 움직이세요. 이게 있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사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세요. 감당이 되는 한 범위 내에서. 50년 만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정금리로 좀 더 내더라도 고정금리로 하더라도 빚을 내서 감당 가능한 범위를 안에서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돈을 아껴. 강제로. 그렇지. 돈을 아끼게 돼. 돈을 아끼게 되고 내 생활이 현재의 생활이 변해. 예, 막 할부로 차 땡기려다가 안 사게 돼. 있던 것도 팔아. 그렇지. 네. 그래서 루이비통을 살까 MCM을 살까 하다가 동대문을 가게 돼. 그래서 누워있는 옷들. 그렇지. 누워있는 거 1kg에 얼마 이런 거 사게 돼. 1kg에 얼마. 동묘. 10개 얼마 이렇게 그런 거 사게 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내 생활이 현재의 생활이 변하게 되거든요. 결국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미래의 내가 바뀌고 싶다는 거잖아요. 미래의 내가 바뀌고 싶다는 거니까 현재의 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미래의 내가 바뀌어요. 가만히 누워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면 안 되는지 다 알지만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죠. 저는 빚 갚는 재미로 처음에 살았어요. 빚 갚는 재미로. 지금 저는 월급 나오면 바로 갚고 그럼 더 많이 갚아야 되니까 더 아껴야죠. 그렇죠. 예, 투자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했어요, 저는. 그럼 내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렇게 본인 일에 집중하세요. 본인 일에 집중해. 괜히 잘리지 말고. 그쵸. 자기의 소득은 되게 소중한 거더라. 회사 나와보니까 알겠더라. 되게 소중한 거더라. 그러니까 그 소중한 걸 잘 지키면서도 투자를 다 잘할 수 있다. 회사원인데도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좋아 보이잖아. 이렇게 나서 희기닥거리고 이러니까. 좋아 보이는데 장이 좋고 지난 장에 많이 모아놨으면 괜찮아. 지금 팔아가지고 버티고 있어. 팔아가지고 이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좋아 보이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이게 항상 통장에 현금이 많이 들어 있어야 되거든. 뭐 하기가 또 되게 그래.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같이. 그렇지. 미친 듯이 이러고 있죠. 위에서는 이제 이런데 밑에서는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업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세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예. 떨어지면 할 수 없죠. 예. 그건 네 책임이라 그러면서 내가 벽 뒤에 숨겠지만 제가 그렇게 너무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잖아. 뭔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길게 보니까. 누구는 이제 장기 그래프 가지고 요즘에 이야기하면서 막 30년 동안 그래프 이야기하면서 빠지면 엄청 많이 빠진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보고 너무 기가 차는 거야. 빠질 때는 엄청 많이 빠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아니 그 30년 동안 지수 기준으로 7.5배 올랐어. 오르고 빠지고 하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음마 아파트 같은 거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이제 뭐 86년도에 가격이 있고 뭐 97년도에 가격이 있고 지금 가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 지수는 7.5배 올랐지만 그 실제로 강남 아파트 가격들은 60배씩 올랐어요. 와, 60배. 60배씩 올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M1도 60배 늘었어. 딱 그럼 통화량만큼. 그렇지.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 할배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와, 대박.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그래서 아주 길게 보면 결국에는 돈의 크기에 따라가는 거고 이게 등락은 금리에 의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에 의해서 많이 왔다 갈 때도 있고 그렇다. 크게 보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급하고 금리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금리 영향이 큰 시장이죠. 금리 영향이 큰 시장. 왜냐하면 다 같이 오르잖아. 아까 지도 봤지만 다 빨간색이잖아요. 변두리들은 약간 파란색인데 전부 다 빨간색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러면 서울에는 입주 물량이 없어서 많이 오르고 대구에는 입주 물량이 적어서 반등하냐 이거지. 아니잖아요. 대구의 입주 물량 진짜 많아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근데 서울은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없어요. 근데 서울도 오르고 대구는 그건 반등 안 하냐 이거지. 대장 동네부터 반등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 뭐다 많이 떨어져서 좀 오르는 거다 너무 싸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금리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지. 결국에는 지불 능력에 의해서 집을 사는 거죠.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뭐 이렇게 분들은 요즘에 나오셔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대출을 너무 부담이 돼서 집을 안 사고 거래량이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나는 너무 답답해.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은 가방 끊긴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왜?
갈아타기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갈아타기 하는 사람이. 10억짜리, 15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은요, 대부분 10억짜리나 12억짜리 살던 사람이 돈 모아놓은 거나 대출 조금 더 보태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강남 15억 대출 금리 했을 때는 강남은 거래량이 제로여야지. 그지? 그렇죠. 바보 같은 이야기만 해. 그때도 계속 거래는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15억 이상인데 풀어주니까 거래량이 좀 더 늘잖아. 그건 뭐야, 이제. 이제 5억 필요했는데 3억 정도는 대출 받아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타기 시작하는 거지. 그냥 그동안에 강남이 눌려있던 게 사실은 그 금융으로 눌려있던 게 풀리면서 그 이제 스프링처럼 눌려있던 게 조금 올라간 거지, 이게. 그래서 좀 빨리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 사람들은 다 좋은 집을 원하니까. 좋은 집을 원하는데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루이비통을 사고 싶은데 돈이 조금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개월 무이자, 60개월 무이자 되냐 안 되냐, 금융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다 이렇게 됐니? 그래서 길게 보면은 집은 오르니까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조금 빠지더라도 감내하고 살다가 보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계속 집이 빠질 거니까 계속 임대로 사시는 분들 있어요. 있고, 왜 우리나라의 42%는 계속 임대니까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생각은 존중하는데, 존중해. 그렇죠. 집은 뭐 쌓아야 되는 거죠. 사는 거지. 사팔사팔 하는 게 아니고 사는 건 맞죠. 리브다? 리브는 맞는데 그 그런 생각은 존중해. 근데 자산적인 입장에서는 노후 뭐 이런 입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95%는 금수저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개미와 배짱이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연예인 배짱이가 될 건데 노래 부르면서 나중에 겨울에 등 뜨신 사람이 될 건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건 일부고요. 일부고 결국에는 뭐 젊었을 때 땀 흘리면서 열심히 모은 걸 열심히 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으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굴리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안정적인 게 비트코인이나 주식같이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것보다는 그냥 집은 필수적이니까 집이 낫지 않냐. 일단 하나 깔고 앉아 있으면 좋지 않냐.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맨날 이사 다닐 거냐, 이런 거죠. 일단은 이제 강남에 올랐으니까, 지금 분위기는 강남에 올랐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집이 오르면 집을 사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집이 오르면 집을 삽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하고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정비례합니다. 주택 심리 지수하고 주택 증감률이잖아요. 매매 증감률하고 정비례하거든요. 증감률이 올라가면 그 심리도 좋아지고 거래량도 늘어요. 그죠? 집이 올라가면 집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주택 그 매매 가격 증감률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심리가 올라가죠. 심리 지수가 올라가고, 심리 지수가 올라가면 그 심리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의 결과가 매매 거래량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올라야 집을 사는데, 주택 전망 CSI가 지금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와서 이제 100을 넘어섰다니까. 그래서 점점 매수의 욕구가 세질 거다, 이제. 세질 건데, 이제 금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이제 좀 더 이제 하반기 이런 거지. 다음 달에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 달에는요? 다음 달보다는 그 확률이 높겠죠. 내년 3월에는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그러면 이제 후내년 3월에는요? 내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2년 뒤잖아. 그때는 어떻게 돼 있겠어? 내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 지불 능력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유동성이 풀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유동성이 풀리면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신용통화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대출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M1 쭉 올라가면서 그 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집값도 오르겠죠. 물론 옛날에 많이 올라서 떨어지긴 했어. 많이 떨어지긴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불같은 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오르면서 가속도를 붙일 겁니다. 2년 뒤를 생각해보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다. 대도시에 집을 사는 게 맞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제 지방에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가 이제 보일 겁니다. 벌써부터 이제 후끈한 데도 있는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조금씩 공부를 빡세게 할 필요가 있다. 베이스 캠프 치면 그 다음에 또 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 이런 걸로 굴리셔도 돼요. 능력 되시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부동산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가 찬바람이 불수록 갈 데가 자꾸 생길 거다. 더우니까 좀 쉬고, 지금은. 마음의 장벽, 심리적 장벽, 취득세. 취득세. 네, 이게 좀 항상
그게 톡톡 걸리더라고요, 목에.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은 부동산을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일단 취득세 이야기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없다는 이야기는 여야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뚜껑을 열면 안 된다. 취득세를 풀어주면 부동산 경기가 살고 좋지.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예 꺼내지도 않는데 결국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당장 급한 건 이건 것 같아. PF가 부실하니까 PF가 부실한 이유가 뭘까요?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요. 지었는데 안 팔리니까 그렇죠. 빚내서 지었는데 안 팔리니까 빚 징계 이제 부실화가 되고 금융권도 위험하다. 뭐 새마을금고 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자, 그럼 그걸 이제 살리려 그러면 분양이 잘 되게 하면 되잖아요. 분양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분양이 잘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 이렇게 200대 1이 됐네 300대 1이 됐네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미분양이 나냐 안 나냐 증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미분양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분양 경쟁률이 터진 데는 PF가 문제가 없지. 근데 미분양 난 데가 PF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미분양 난 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미분양 난 건 누가 사요? 다주택자가 사요. 대부분. 돈이 된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산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여기서 놀게 만드는 거지. 분양시장에서. 줍줍 이러면서 막 타이잖아요. 다 팔리고 찌그러기 남은 거, 그거 안 팔리면 줍줍하러 가갖고 다주택자들이 싹 사고 주고 이렇게 해서 PF 해결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사의 채무가 이제 일반 서민들의 채무로 넘어가는, 투자자들의 채무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분양시장에 이제 이 고인물들이 좀 놀게 만들어줘라. 너희들의 임무는 이거다. 총선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분위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취득세도 풀어줘야 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서울만 뜨고 지방은 냉랭하거든. 냉랭하거든. 그러면 이제 기타 지방 3억이하는 조정 규제 지역이라도 일반 세율이잖아요. 2년 지나면 그걸 1년으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취득세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기타 지방 3억 이하는 규제 지역이라도 일반 세율로 해주는 것처럼, 왜냐 거기는 잘 안 사니까 투자자들 보고 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방 뭐 5억 이하는 기준시가 5억 이하는 뭐 취득세를 1%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지방의 작은 시장들이 확 또 살겠지. 이제 그런 거 할 게 되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다 알고 있다 정부는. 그래서 이 취득세 풀어주는 건 단계가 이게 아니다. 분양시장에서 놀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분양시장에서 놀거나 아니면은 취득세 조금 나오는 입주권이나 이런 데서 놀아야 되는 거야. 상가는 조금 지금 무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이제 머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돈이 좀 있고 현금이 좀 있는 분들은 이제 똘똘한 이제 입주권 이런 거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죠. 지금까지 60배 뭐 이렇게 올랐던 수도권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은 곳이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던 지방들을 좀 기다렸다가 찾아보는 게 좋을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다주택자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쩌다 다주택은 좀 이따 얘기하고. 네. 그 이제 무주택자들은 이제 청약을 받으면 좋은데 이게 가지면 안 되잖아. 안 되면 뭐 줍줍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가 좀 위험하면 변동금리가 위험하면 고정금리로 해서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으니까 내가 빡세게 하면 40% 30%까지는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 뭐 대출 받아서 사시면 돼. 사실 때 어디를 사야 되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지 공부를 하지. 그래서 망고쌤이 말해줘요. 말해주면 아무 생각 없이 또 살 거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내 탓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1주택자들은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시기 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해서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졌다. 또는 다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지. 다주택자는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 일단. 못난이들 오면 좀 정리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굵고 실한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01 또 하고 뭐 아니잖아. 지산 봤잖아. 01, 지산, 생수, OP 막 OP. 이상한 거. 또 이제 요즘에는 품돈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번에 강의할 때 계속 이야기 드리던 건데 A, B, C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A, B, C. 그러니까 위계라 그러고 뭐 그렇잖아요. 강남이 오르면 분당이 오르고 분당이 오르면 수지가 오르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 위기 아래 위가 있잖아요. 형님이 먼저 가면 이제 동생이 가고 이런 거잖아. 그럼 지금은 서울은 바닥을 찍고 수도권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 하는 거잖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니까 위계상 제일 센 게 제일 많이 올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좋은 데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A, B, C, A, B, C 이렇게 간다는 거지. 항상. 그래서 나는 A, B, C라고 하는데 그냥 이야기 줄게. A급이 오르면 B급이 오르고 B급이 오르면 C급이 오르. 근데 이게 지역 간의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있고 상품 내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오르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지산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오를 수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상품 간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지금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니까 A급지에 A급 상품을 사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 B급지에 A급 상품을 사는지 그게 안 되면 B급지에 B급 상품을 사는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착착착 내려가야 되는데 싸다고 또 밑에 걸 사면 안 된다는 거지. 갭 붙어 있다고. 그지 붙어 있다고 딱 붙어 있다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조심할 때가 됐다. 이제 이게 그거 같아. 2000년 중반이죠. 그러니까 2010년대하고 2010년 전하고 투자가 완전히 다른 것 같고 2000년 이전에는 그냥 복부인 쉽게 말하면 딱 이 정도 되면 딱 올라. 감이 없잖아, 감. 아줌마들의 복부인들의 감. 그렇죠. 예, 그런 시대였다고 그러면 한번 오르면 계속 올라. 막 이런 거였다면 2000년대에는 조금 이제 서민들한테 점점 이제 그 아파트 투자가 밑으로 스며들기 시작해서 토지 같은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라는 게 아파트 투자, 주택에 대한 투자로 내려오면서 내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좀 더 스마트 해지기 시작했는데 2010년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갭 투자라는 게 부동산 투자의 가이드, 바이블처럼 돼버린 거지. 그래서 갭 투자의 핵심은 그죠. 캡이 작은 걸 여러 개 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룩한다. 미시약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캡이 작은 걸 하나를 사. 집이 안 올라? 그럼 전세가 올랐을 거야. 캡 2,000짜리를 사. 그 집이 안 올라? 그럼 전세가 2,000 올랐을 거야. 그러면 그 2,000으로 또 사. 옆집을 사. 그럼 2개가 돼. 그래서 오르면 2년 뒤에 또 오르면 이게 이제 4천만 원이 되니까 그 옆집을 또 사. 그래서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 와중에 하나 하고 재밌으니까 마통을 땡겨오고 엄마도 밀려오고 이래가지고 2개, 3개, 4개, 5개, 6개 하다가 이제 그때는 만나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만나면 요즘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몇 개? 제가 20개. 나 30개. 아이고 형님.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 30개 있는데 저기 50개 오시면 아이고 형님.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네가 몇 개 있냐. 수업 가면 한 채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뭐 10개 있는 사람, 20개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30개 있는 사람, 아이고 형님.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캡 작은 걸 여러 개 사는 게 이득이라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주택이 적폐가 되면서 지난 정권에서 적폐가 되고 항상 그렇지 뭐 적폐지. 이름만 바뀔 뿐이지 나쁜 놈이지. 이게 그냥 싫잖아. 돈 많이 버니까 짜증나죠. 나는 회사 진짜 죽으라고 열심히 다니는데 쟤는 뭐 집 하나 딸랑 사가지고 몇 억씩 버는 거 같잖아. 기분이 나쁘잖아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이제 욕받이가 필요하잖아. 뭐든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적폐가 됐는데 이 적폐가 됐는데 얘네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적폐로 만들어야지 얘네들을 규제를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은행 금리 내리기 위해서 은행들이 돈잔치 한다라고 먼저 띄워놓고 욕하기 시작하면 그때 규제하면 잘한다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은행을 규제하면 야 간치금융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야. 이제 어쨌든 그래서 채수가 많을수록 불리하게 돼 있잖아요. 좋은 데 살수록 불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 방방곳곳 새들이 지저귀는 산골까지 전부 다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 규제를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싹 얼어붙으면서 이제 채수 많은 게 이제 굴레가 돼버리고 이제 짐이 돼버리는 거죠. 족쇄가 됐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럴 거냐 이거지. 똑같을 거다 이 양이에요. 똑같을 거다. 이번 정권도요, 여러 집이 떡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표 떨어집니다. 집토끼하고 있잖아요. 나간 토끼가 있어요. 집토끼, 이번 정권 기준으로 보면 집토끼는 집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나간 토끼는 무주택 분들이에요. 이렇게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참, 한쪽이 70%면 좋은데, 42대 43. 이렇게. 그래. 비슷하게 항상. 그 중에도 가운데 1주택자가 또 있어. 그렇죠. 그래서 묘해.
버퍼 가운데. 그러니까 나간 토끼들은 어차피 집토끼들은 어차피 찍어줄 거니까 집토끼들한테는 살짝 이제 우울하게 했다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좀 땡긴 다음에 그 성가대중 되면 집토끼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 보통 그런 그쵸, 식으로 그쵸. 가거든. 네. 그래서 아직은 취득세가 안 나왔어. 왜 세법 개정안이 또 올 초에 내년 초에 나오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채수를 줄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지나고 보니까 정말 열혈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그냥 네. 평범한 투자, 부동산 좀 했다 이런 사람들도 보면 지방 돌아서 막 20개씩 30개씩 막 샀던 사람들보다 그냥 강남에 하나 산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오히려 비과세 12억 넘으면 물론 세금 내지만 비과세도 되는 것 같고, 지방에 막 20개씩 해놓은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다 물려 있는 것 같다는 거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네요.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승자였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산 사람이 무조건 승자야. 오래전에 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역전세 놔두면 눈도 깜짝 안 해요. 월세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보증금 2억에 월세 350 이렇게 세팅해놨지. 근데 왜 보증금 2억이에요? 옛날에 내가 2억 주고 샀으니까. 돈 하나도 안 들어갔지, 뭐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이죠. 네. 수도권 갈 사람, 지방 갈 사람은 지금 다르다 상황이 말씀하셨는데 최근 대기업에서는 지방으로 지금 출장을 보내더라고요. 벌써 보내시더라고요. 네, 막 보내더라고요. 지금 지방 출장 가라고 막.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그 하급지 저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천에 이제 낙후 지역의 재개발 입주권이 이제 돈이 조금 드니까 지방이랑 그쪽이 돈이 조금 드니까 1억 정도 든다고 해서 이제 제가 톡방에다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왜냐, ABC가 있는데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A급지부터 A급 상품부터 훑어 내려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C급지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는 거죠. 근데 그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거기가 흐름이 되게 좋아.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걸 사면 돼. 그때 안 그러더라고. 그렇죠. 창원을 갔는데 무슨 면 이런 데다 사더라고. 창원. 무슨 면 이런 데서 사더라고.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인천의 낙후 지역의 재개발이잖아요. 그게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잖아.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럼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면 분담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조합원 분양가가 1억 5천 이상 뛰었대. 그러니까 지금 그때 산 사람은 조합원 분담금이 바뀌면서 1억 5천을 더 비싸게 주고 사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분양가라든지 조합원 분양가의 핵심은 뭐냐면, 오른 공사비를 분양가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거든요. 상쇄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상쇄할 수 없는 지역은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가고 사업이 자초가 돼요. 2010년 초반에 서울도 그랬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고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걸 일반 분양가에 전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 미분양 날 거 아니에요. 공사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돈을 더 받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거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올라갔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럼 사업이 적자네요? 그렇죠. 적자가 아니라, 조합은 적자가 아니죠. 조합원들이 내는 거 적자죠.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 그렇죠. 예. 조합장님은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 집 좀 싸게 처분하고 반포로 갈아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다. 오,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게 느껴진다. 축하드립니다. 반포 사는 토깽 엄마님. 야, 7,500원. 멋있다. 7,500원입니까? 네. 예. 오늘 또 후랭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커피 사주시면서 내가 잘 먹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슈퍼챗이 올 거다. 그렇죠. 예. 좀 많이 좀 싸주세요. 좀 맛있는 거 좀 먹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실거주 갈아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는 위례 거주 중이고요. 네. 3년 안에 매도하고 네. 잠실 리센츠랑 개포 루체하임 중에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 나을까요? 3년 뒤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잠실 리젠츠랑 개포 루체하임이다. 애매하네요. 애매합니까? 실거주를 해가지고 오래 거주하신다 그러면 개포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왜요? 개포가 강남 대치동 옆에 있잖아. 더 가까우니까. 이제 개포동이 지금 이제 30억 또 가까이 갈라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럼 잠실에 지금 신축이 들어오면 얼마 정도 할까? 물론 5단지 말고 지금 그러면은 진주 미성 코로바 지금 입주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가격을 보면 되는데, 얼추 비슷해. 근데 리센츠나 엘스는 제가 살고 있지만
좋죠. 살긴 좋죠. 좋은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이 15년 차 정도 됐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15년 차 정도 됐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호재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살기 좋은 거 말고는 없잖아. 근데 개포동은 신축이잖아. 그리고 이제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살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강남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쵸? 잠실보다는 좋잖아요. 그렇다고 잠실 5단지가 아니고 5단지도 아니고 장미 아파트도 아니고 그쵸? 5단지랑 장미는 누가 먼저 할지는 몰라요. 재건축은. 네, 그런 거죠. 잠실 5단지와 개포. 잠실 5단지가 개포? 그거 좀 애매한데 그러면 잠실 5단지? 시세 차익이냐 실거주냐 아이 교육이냐 이게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가격 흐름은 거의 비슷할 건데 시세 차익을 위주로 할 거냐 뭐 아이 키우기 좋은 걸 할 거냐 그다음에 뭐 실거주가 하기 좋은데 살기 좋은데 할 거냐 그러니까 교육 빼고 그런 걸 보면은 좀 애매하긴 하죠. 뭐가 목적이냐 이런 거죠. 그러면 아이 키우기도 좋고 시세 차익도 많은 걸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렵고 그렇죠. 가격이 비슷하지 않을까. 개포동이랑 잠실의 신축은 가격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업 투자 대 직장인 투자자 중에서 뭘 추천하시나요? 투자만 하다가 수익이 안 나고 망해서 직장 다시 다니는데 혼자 도태되는 것 같아서 무섭고 부동산 쪽이랑 멀어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쪽 안 떠나고 둘 다 잘하는 방법 없을까요? 있죠. 부동산 직장 전업 투자자 아니고 회사 다니면서도 수십억씩 번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조용히 수면 아래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아니 수면 안에 없어. 모임하면 다소 이야기하지. 강의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잘될 거야 님이 이제 직장에 다시 들어가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걱정되는 것만큼 직장 일도 열심히 하고 1시간 잠자는 시간 1시간 줄여서 공부를 더 하면 되죠. SNS 열심히 하시고 모임 있으면 나가시고 강의 있으면 듣고 친구도 사귀고 이러시면 되는 거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워라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워라밸이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막 쉬는 시간에는 쉴 때 회사 안 가는 날에는 맨날 부동산 형님 주말에는 부동산 좀 그만 보시죠. 이런 말 안 나오게. 그 있잖아 그 차무식 몰라요? 안 보셨구나. 차무식 그 호구 형하고요? 형님 주말에는 주식 연기 좀 잘해주세요. 이게 그래서 몰입이 안 되니까 제가 캐치를 못하겠으니까. 네가 해봐요. 어쨌든 그 얘기는 오라벨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라벨도 중요하다. 재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애들 막 다 맨날 그 부동산 투자하러 다니고 임장하러 다니고 안 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국저금막 안 걸려도. 그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 천천히 하면 되는데 평생 할 건데. 그렇죠? 이게 교류를 많이 하면 돼요. 교류. 기본기가 있다고 기본기를 먼저 다니시고 기본기가 있으면 교류를 많이 하면 돼요. 교류. 결국에는 기본기가 딱 있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웬만해서 남의 이야기에 이제 기가 얇아가지고 이게 사리분별이 된다. 이건 아니고 이거는 기고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당신의 자산은 당신 주변의 친구들이 결정해줘요. 누가 있느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네트워크. 그렇지. 네트워크가 중요한 겁니다. 네트워크. 좋은 사람들 옆에 많이 만들면 되고. 카톡 말고. 그렇지. 오프라인. 그렇지. 카톡을 해야 오프라인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모임에 많이 들어가 있으시면 되고, 좋은 선생님들을 주변에 많이 만드세요. 예. 그런데 이제 유명 선생님들은 친해지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나가보면은 있어.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고, 카톡도 많이 만들고 하고 하면 좋죠. 그렇죠. 나가면 애가 싫어하지만, 짬짬이 카톡 하는 거는 집에 있으니까 별로 안 좋아, 별로 나쁘진 않잖아. 그죠. 잘 될 거야 님은 왕초보는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내가 몇 학년인지 알거든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다. 그럼 이제 그 수준, 비슷한 수준의 네트워크를 좀 만드세요. 그치. 3학년, 5학년, 그치. 이렇게. 6학년, 2학년 이렇게. 형들이랑 놀아, 형들이랑. 그렇죠. 한글도 깨쳤고 구구단도 한다. 그러면 이제 사친연산으로 가야죠. 문제가 있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깨우친 건데 이거는. 네. 엄마가 맨날 이러는 거지. 엄마는 바쁘니까 맨날 맞벌이인데 엄마 아빠 이제 해만 뜨면 일하러 나가시니까 나 혼자 있잖아 맨날. 네. 누나는 안 놀아주고. 그러니까 형들이랑 놀아라. 너는 동생들이랑 놀지 마라. 형들이랑 놀아야 배울 게 많다. 맨날 그래.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하루는 엄마 그러면 엄마들은 나 같은 동생이랑 놀아라 그래? 딱 그랬던 거죠. 그때 엄마가 그다음부터 그 말을 안 해요. 그 맞지 않아요? 그치. 뭐냐면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매력을 어필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줘야지. 그치, 줘야지. 그 사람도 베풀다가 보면 지치거든, 이제. 줘야지. 그럼 뭘 줘야 되냐? 그러면, 커피를 산다든가, 예를 들면. 운전을 한다든가. 그래서 나는 운전하는 사람을 좋아해. 운전을 잘한다. 그래서 내가 항상 운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는 게 뭐냐면,
나한테 다가오기 쉬우라고. 그리고 뭐 싸우시는 분 좋아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그 간식거리라든지. 그렇지. 뭐 이렇게. 그럼 내 것만 안 싸우잖아. 그럼 다 나누면서, 그분이 또 항상 누가 싸우셔가지고 좋아요. 뭐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통했으니까, 정이 통했으니까 이제 뭐 물어보면 알려도 주고 그럴 거 아니야. 너무 물어보지 마, 그러고. 그러면 금방 소문나. 이렇게 안 티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가끔씩 물어보고, 그지? 그러면서 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라. 당신이 향기로워야지 나비가 꼬이는 거다. 나비가 꼬여야지 결실을 맺는 거다. 꽃은 그런 거다. 그래서 당신이 향기로워야지 향기로운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 어떤 향기를 가질지 그걸 고민해봐라. 9번 주고 한 번 그렇지. 받으면 되죠. 그렇죠. 9번 받고 한 번 주려니까 이게 욕을 먹는데. 그런 거지. 우리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살아라. 그렇죠. 그래 그게 나중에 복이 돼서 돌아올 거다. 그런 이야기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크니까 좀 알겠어. 답변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친구들 많이 사귀면 돼요. 충분히 된다. 그럼요. 충분히 된다. 네. 수익형은 필요한데 음. 현금 흐름. 제가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현금 흐름 관심 많으시잖아요. 수익형은 필요한데 취득세 12%로 인해 차라리 서울 OP는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의 관점이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 많이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야. 회사를 다녀 내가. 현금 흐름이 있어. 그리고 그게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40대 막 중반까지 그래. 그러면 무조건 시세 차익이에요. 그죠?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시세 차익, 자본 이득하고 운용 소득이 있어요. 운용 소득이 월세고요. 자본 이득이라는 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항상 시세 차익이 컸어요. 그렇죠? 시세 차익을 먼저 해서 돈을 많이 불리세요. 계속. 불린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뭐 은퇴할 오르내리 한다. 그러면 그때 조금씩 이제 회사가 오르내리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 같은 거를 준비해서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월급도 잘 나오는데 자꾸 이거를 그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 그건 이제 솔깃하거든, 솔직히. 솔깃해. 뭐 돈 조금 넣어가지고 밀키트 하면은 수급만 하면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월 현금 흐름 200, 순수익 그러니까. 200, 오토로 뭐. 나는 해봤잖아, 내가. 그러니까 해봤는데, 해보고 난 건데, 그렇게 쉬운 거면 아무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가게 되면 수입이 작아지고, 몸은 바빠지는 거지. 박리담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월세를 못 내는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시장이라는 게요, 유행을 타는 거는 금방 쪼그라들어요. 뭔 소리냐? 처음에 블루오션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너무 쉬운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도 쉽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레드오션이 되고, 레드오션이 되면 항상 시장까지 쪼그라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순식간에 있잖아, 사라진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권리금 주고 월세 내고 인테리어 한 것도 다 어디로 가? 추억 속으로 가는 거죠. 아니 망고스님, 저는 초반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건데요. 그러신 분들은 하면 되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면 됩니다. 분양권 하듯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면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들어갈 때는 쉬운데 나올 때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생각보다 호구도 많지만 호구가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적절한 가스라이팅이 될 때가 시장이 좋을 때고요. 이제 가스라이팅이 안 될 때는 이제 냉정해집니다. 머리가 차가워져요, 사람들이. 차가운 이상. 유행이 빨라요, 여러분. 유행이 되게 빠릅니다. 예를 들면 이 밀키트가 그랬죠. 그죠? 또 무인 문방구는 또 어땠니? 또 무인 편의점도 있었고. 그러니까 무인하는데 무인이 뭐냐면 그냥 차례만 놓고 가만 앉아 있어서 돈만 세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야. 너가 키오스크에 돈 알아서 갖다 넣어.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돈이 될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돈이 되면 그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그게 경쟁이 심해지니까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고 경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럼 그 프랜차이즈 왜 가이드북 같은 거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네. 같은 가맹 같은 거 소개할 때 이렇게 막 네. 실투자금 얼마, 네네. 그다음에 수익률 얼마 이렇게 딱 네. 나오는데 그럼 그게 안 맞아요? 안 맞죠. 많이 안 맞아요? 안 맞죠. 저는 3분의 1이었어요. 수익률 33% 막 이러던데.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정부에서. 너무 허황된 매출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보수적으로 이야기한다지만 어쨌든 가맹점 입장에서 어떻게든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 사람한테 마음이 부풀어지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나올 리가 없죠. 그 나와도 옛날에 잘 될 때 기준이겠지. 지금은
항상 그렇게 돼? 그리고 내가 가입하는 순간 동시에 3, 40명이 또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항상 그렇지만 편하고 돈이 되는 거는 금방 레드오션이 돼요. 왜? 남들도 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돼.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또 자본을 투자할 때는 당신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 비즈니스가 돈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거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호랭이님이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밀키트를 해가지고 편하게. 그래서 그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너무 뭐 바로 옆에서 차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이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자랑하잖아, 프랜차이즈에서. 네. 그러면 이게 돈이 되냐고. 시장은 똑같은데 시장이 계속 커지면 그나마 좀 난데 커피처럼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마시면 좀 난데 음식들이 다 유행이 있는 걸 많이 하더라 이거지. 주시 뭐 이런 거. 그렇지. 주시 다 망했죠. 주시 어디 갔어? 주시 뭘 없어 이제. 주시 없어. 박리다매로 하니까 그치 어렵지. 장사 잘 되는 거 보면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어. 월세 올려달라 그러지. 구축 갭투한 거 역전세 맞고 고민 중입니다. 언제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지역이 어디십니까? 아 부산에 2년 전에 지금 역전세가 날 때가 됐네요. 그 역전세는 내년 봄 여름까지 계속 될 건데 네. 그 언제 훈풍이 불까요라는 거는 이제 그 아파트의 입지에 따라 다르겠죠. 급지. A급이냐, B급이냐, C급지냐. 근데 2022년에 했으면 A급지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제 훈풍이 불 건데, 일단은 부산이 물량이 일단 많이 적지는 않은데, 일단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야지 전세가 오릅니다, 여러분. 금리가 내려가야 전세가 오릅니다. 이번에 전세가 많이 떨어진 거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걸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예. 매매는요, 매매 가격보다 이번에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졌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좀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의 원인이 금리도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 때문인 것 같아.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 뭐냐면 집을 사고 파는데 대출을 많이 끼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리고 전세 들어올 때도 대출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전세 사시는 분들하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행동 패턴이 달라요.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자본 이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떨어지면 잘 안 팔아요. 떨어져도 사실상 잘 안 팔거든요. 떨어지면 안 팔면 돼요. 그렇잖아요. 집을 안 팔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 들어와 계신 분들은 행동 패턴이 2년마다 고 앤 스탑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 2년 뒤에 내가 여기를 나갈지 아니면은 더 살지.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는 2년 뒤에 올려줄지 나갈지 뭐 내릴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분들한테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라는 거지. 똑같은 집인데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대출 금리가 제 계산으로는 87% 올라갔거든요. 그치? 2020년, 21년 한참 좋을 때보다 87% 정도 올라갔어요. 대출 금리가. 코로나 초에 비교해서 87%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비용이 87% 늘었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격이 46% 내려와야지 이자가 똑같아져요. 같은 부담인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5억짜리가 3억이 돼야 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전세가 빠진 겁니다. 왜? 2년 되니까 이것 봐라. 와, 너무 부담되는데. 100만 원 냈는데 187만 원은 좀 그래. 느낌이 좀 안 오나? 300 냈는데 570만 원은 좀 그래. 그치? 300까지는 내가 전세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600은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300짜리를 찾죠. 더 싼 데를 찾죠. 네. 그쵸?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전세를 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낮춰야죠. 어디까지 낮춰야 돼요? 46%까지 낮춰야 되는 거죠. 전세 많토막 난 데도 있고. 근데 그러면 결정을 해야지. 그 집주인은 이걸 팔아서 해결을 하든지 자기 생돈을 메꾸든지. 맞죠? 근데 그래서 이게 원래 집을 사면 그냥 떨어지면 안 팔면 되는데 이게 그 세입자님 들어와 계시는 분들의 행동 패턴 때문에 2년마다 만기가 되는 이 행동 패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전세로 인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은 집을 빨리 팔아야겠다. 그래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매도 내렸는데 전세보다는 좀 덜 내렸다는 거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지금도 금리의 논리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훈풍이 불라 그러면 전세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 집에 5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자를 200 내고 있는데 지금 그 2년이 지나가지고 금리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200이 아니라 100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되게 기분이 좋겠죠. 근데 집주인이 5억을 7억 5천원 올려달래요. 예를 들면. 50% 올려달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150이니까 그냥, 집이, 근데 주인이 미쳤나 왜 이러지? 근데 엄마, 자기야, 근데 주변이 다 그래. 뭐 어떡해. 애 지금 학교 다니는데 이사 가야 돼? 그래, 150이면 한번 해볼까? 옛날에 200 냈으니까 50은 싸네. 이렇게 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분들은 비용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비용으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87% 올라갔다고 라이브하게 46%가 안 빠지는 거는 전세 보증금 100%가 일단 대출이 아니고, 그리고 현금으로 또 메꾸는 주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46%까지는 안 빠지고 그 중간 어느 정도에서 35%에서 40%에서 30, 2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별로 빠진 것 같은데 전세금이 셌던 데가 더 많이 이제 비용 부담이 확 늘어나니까 더 많이 빠졌던 거고 반등도 더 심해지겠죠. 그 금리가 그래서 빨리 떨어지면 금리가 빨리 떨어져야지 그게 해결이 될 거다. 그러면 훈풍이 언제 볼까요? 부산이. 그러면 일단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여름 지나서 금리가 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오를 겁니다, 분명히. 거기다가 입주 물량까지 뭐 적어진다 그러면 더 빨리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풀리겠죠. 순서대로 A, B, C. 해운대부터 풀리겠죠. 전국의 액전세는 금리가 올라야 된다. 미국 연준에 달려있네요. 그렇죠. 미 연준에 달려있죠. 그래서 걔 지금 딴 거 보지 말고 그 미국 CPI를 봐. CPI도 좀 떨어져라 제발 좀 어. CPI 좀 제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 뭐 기름을 넣네 안 넣네, 식료품을 넣네 뭐 이런 게 많잖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봐야 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있죠. 그 예전부터 자꾸 들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뭐 랭글러가 어쩌고 섬에 있는데 섬에 뭐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고기 잡는 어부가 배를 살라고 5만 원 이자 5%를 주고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 어부는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갚아요. 섬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빌렸으니까 5만 원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영원히 못 갚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거고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막 현금을 더 결국에는 현금을 더 찍어내야 되는 거야. 현금을 더 찍어내야 되는 건데 그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잖아, 지금. 돈이 줄고 있는데 이자는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디폴터가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융이 부실해지고 투자도 안 하고 이러니까 기업도 경기가 침체되겠죠. 그러면 다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 결국 내 생각에는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금리는 오랫동안 유지되기 힘들다. 그런 거잖아요. 두 개만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떨어지냐는 물가가 떨어지는 수렴하는 속도를 보면 되는 거지. 그 물가가 연준의 목표는 2%잖아요. 네. 그러면 2%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내리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야, 2%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2%대 딱 해버리면 이게 더 내려가 버린다니까. 침체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한 3% 정도 수준에서 살짝 이제 구두 개입부터 해서 이제 좀 내린다는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올린다는 이야기도 좀 애매하다. 근데 너무 그냥 큰 기대는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수사를 날리겠지. 그쵸, 날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르니까 예상보다 0.1%씩 빠르니까 생각보다 이제 올리지는 못할 거고 유지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일 건데 CPI가 3%에서 2%까지 밑으로 안 내려가도 금리는 미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는 좀 많이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리는 폭이 이제 커지잖아요. 그럼 할 게 많은 거야, 나중에. 카드가. 그치. 또 반대로 또 하면 또 올릴 때도 왕창 내렸다가 올려야지 또 올릴 게 많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입으로 떠드는 거야. 근데 그 수법들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 이제 애들이. 다 너무 뻔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말로만 떠드는 거지. 그 뒷방 할아버지처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는 거지. 사람도 할배고. 어쩌면 올해 안에 한번 내릴 수도 있다. 아 내리는 걸요? 가능할까요? 오, 쉽지 않을 텐데. 뭐 8월밖에 안 되잖아. 아직 4개월에 남았으니까. 딜 한번 해봅니다. 그런다고요. 중요한 거는 문제는 그런다고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장 금리를 강제로 많이 내려놨잖아요. 은행 압박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압박해놨는데 뭐냐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미리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기준금리 내리는 속도만큼 대출금리가 따라 내려가지는 못할 거란 이야기지. 그죠? 또 슬슬슬슬 이러겠지. 뭐 기준금리는 0.25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살짝 막 0.025 내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안 내리면 욕 먹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차피 채권금리나 이런 거랑 또 10년물 국고채, 5년물 국고채 이런 거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또 국고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도 많이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자연스럽게. 그지? 뭐 이렇게 어렵노?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래요. 금리라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칠 때가 있고 수급이라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칠 때가 있어. 그쵸? 근데 금리라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칠 때는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있거나 경제 성장률보다 많이 낮게 있을 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많이 낮게 있을 때는 아싸고 많이 높게 있을 때는 에이고 그죠? 그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 성장률 밑에서 특정 밴드 안에서 대부분 논다는 거지 이렇게. 대부분의 기간에 이렇게 논다는 거지.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게 한참 동안 유지되는 게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이번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 파도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 0.5에서 1포인트 사이에 정도에 있으면 이제 수급에 눌리는데 대부분 그 정도에 있어. 항상 대부분의 기간에. 그러니까 금리는 특별히 높거나 특별히 낮은 때가 아니면 특별히 높은 때가 아니면 수급으로 간다. 이런 거죠. 금리가 이제 조연이 되고 수급이 주연이 되겠죠. 지금은 금리가 주연이고 수급은 엑스트라. 아직 출연 안 했어요. 출연 안 보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부분의 기간은 수급이 주연이었는데 이제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고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가계부채가 크잖아요. 망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앞으로 커질 것 같아. 그래서 금리의 영향이 좀 더 민감해지겠지. 점점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돈은 찍을 거니까 서울에다 갖다 박으면 됩니다. 사지도 못하는 서울을 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자꾸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형님이 올라야 동생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이 뻘개졌으니까 이제 그 주변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서울이 중요한 겁니다.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애가 치도 나가는 애가 있어야지 따라 나가는 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부산은 왜 안 보여주세요? 부산은 서울이 많이 오르면 부산이 오를 거예요. 그때 또 보여주시겠죠. 뭐. 그렇죠. 와, 완전 빨간데? 그러네요. 저희 방송 초창기 때랑 완전 다릅니다, 분위기가. 초창기 때 어떤 데 한번 볼까요? 우리 한 3월 볼까? 2월 말. 그때는 뭔 이야기를, 이거 전세 봐봐. 와. 이랬습니다, 여러분. 불과 5개월 전에 이랬습니다, 5개월 전에. 접속자 100명 남짓. 100명 남짓 할 때. 지금 400명. 계속 이거 와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인데, 막. 서로 민망하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때도 많이 오셨어.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제 KB 지수라든지 뭐 감정원 지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미리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이제 지수는 이제 KB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원도 있죠. 그리고 부동산 114도 있어요. 부동산 114는 언론이라든지 분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의외로. 네. 그러니까 B2B 시장에서는 부동산 114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KB가 제일 오래된 통계인데 국가 공인 통계는 또 한국감정원이에요. 근데 R114는 우리가 많이 안 접하니까 KB하고 한국감정원을 보면 한국감정원은 말이 많았잖아. 조작을 한다 안 한다. 뭐 말 많았잖아요. 근데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 말 나오고 난 이후부터 그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해. 통계 표본수를 조정했대요. 예, 조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옛날에는 KB가 더 잘 반영했거든. 근데 요즘은 감정원이 훨씬 더 잘 반영한 것 같아서 감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다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라고요? 예. KB 시세는 부동산이 올려준 시세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말하는 시세는 시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세가 막 오르고 있는데 5억짜리가 6억이 되고 있는데 6억이라고 바로 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억이라고 하면은 주인들은 물건을 집어넣고 매수자들은 집을 안 보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오를 때는 천천히 반영되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현재 이 울그락불그락한 거 있잖아요. 네. 울그락불그락한 이거는 3, 4월의 데이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 시차가 있는. 그렇지. 3, 4월의 분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3, 4월에도 벌써 강남 쪽으로 온다고 그랬고 바닥은 사실은 12월이었어요. 1월, 2월, 3월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특례보금자리론 하기 전부터 올랐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게 특례보금자리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리고 한국감정원은 조금 더 일찍 반영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1, 2개월 느리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럼 지금 이게 빨갛다는 거는 2, 3개월 전 이야기다. 그러니까 4월이나 5월 달 이야기다. 분위기 좋았잖아 그때. 네, 네. 그럼 6월, 7월 그리고 최근 8월은 어떠냐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동시 사용자들이 많이 줄었어. 나는 휴가라 그런가? 비수기? 비수기. 7, 8월 비수기.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시장이 좀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6월 달에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7, 8월에는 모르겠어요. 7, 8월은 모르겠는데 7월 달이 지금 집계가 열심히 되고 있거든요. 집계가 열심히 되고 있는데 이게 4천 건이 될지 뭐 3천 건 후반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속 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늘고 있다는 거지. 추세가 중요한 거야. 인터넷 유튜브에서는 이제 다 이러지. 서울에는 원래 6천 건씩 거래되던 거예요. 월별로. 그러니까 지금 4천 건 됐네 만에 가지고 지금 많다 적다 없는 거예요. 거래가 지금 거래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집값 떡락 다시 온다니까. 반등, 데드캣 바운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균은 6천인데요. 2021년 막 되게 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도 4천 건 안 됐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은 거는 작년 가을에 떡락할 때 그때 줄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줄었어요, 미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 그 평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된다는 거지. 계속 늘고 있냐, 꺾여서 내려가고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거래량으로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것도 중요한 거야. 평균 이하지만 가격이 오르잖아요. 서울만 보면 서울만 이야기하면 오르잖아요. 예, 그런 거야. 이제 수요와 공급 이야기하는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X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만나면 여기가 가격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공급이란 거는 내가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가격이 있고 수요는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가격이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 맞죠?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집이 7억이 됐어요. 얼마에 팔고 싶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 급하니까 나는 그냥 안 팔래. 10억에 10억 떼면 전화 주세요. 계속 10억에 내놓고 매물. 그래서 보면은 지금 7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매물 10억짜리 매물 계속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야? 나는 10억이 되면 팔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이 마음이잖아. 근데 그거랑 사고 싶은 마음은 7억이야. 근데 7억까지는 진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7억은 그림의 떡이구나. 나는 6억밖에 없는데 나는 포기. 그러면 이제 매수 심리가 주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팔고 싶은 사람은 10억이고 사고 싶은 사람은 7억이면 거래가 안 되는 거지. 거래량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에 그랬다는 거지. 작년 여름부터.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겨울부터 역전세도 나고 금리도 계속 급하게 오르니까 이제 매도가 이제 내려와서 맞춘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래량은 줄면서 거래량은 적은데도 훅 떨어진 거죠. 그 가격에 다 갖다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 그럼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냐면 이제 급한 사람들은 다 줄고 이제 많이 올려서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런 거지. 많이 올려서 팔고 싶고 많이 올려서 팔고 싶고 이러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지만 결국에 계속 따라 올라가는 거지.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왜? 자꾸 가격이 오르니까 조금 더 한 달 전에 알아볼 때보다 5천이 올랐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거 좀 사.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유튜브를 보니까 교수님들하고 애널리스트님들하고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지금 떡나고 온대. 지금 사면 안 된다. 그치.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곧 떨어진대. 거래량이 줄고 있대.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게 1억이 올랐어.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빨리 애 학교 가야 되는데 이사 가, 빨리. 사!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누가 급하냐의 문제인 것 같죠. 항상 그렇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급했어요. 내리면 안 팔면 되니까. 근데 전세만 안 빠지면 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였지. 그래서 급락은 전세가 빠져야 오는 거야. 앞으로는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돼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떡락을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이제 반전세로 얘기를 해놨다가 반전세가 또 나는 이제 반전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어떤 전문가분은 이제 월세 세팅 쪽으로 방향을 또 이렇게 바꿔 나갈 조금씩 장기적으로. 하도 이게 변동폭이 크니까 그렇지. 이제 월세 세팅 쪽으로 아예 그냥 좀. 하지만 돈이 없는 투자자는 풀 전세로 할 거니까 앞으로도 투자자들은 되게 이제 전세 가격에 민감해져서 그래서 계속 입주 물량만 봤는데 그동안에는 이거 금리를 봐야 되네. 그걸 몰랐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이제 금리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네. 금리의 방향을 봐야 되는구나. 입주 물량만 보다가는 망하는구나. 2010년도의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고 뉴 노멀이 또 생긴 거죠. 2020년 중반부터 뉴 노멀.
전세가 되게 우리 전세 풀로 땡겨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입주 물량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금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경제 성장률 약간 아래쪽에서 밴드 안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대부분은 수급이 주연이다. 근데 지금은 조연이든 사람이 갑자기 유해진 같은 사람이 뜬 거지. 유해진 막 확 넣어가지고 오래 못 간다. 아, 유해진은 오래 못 간다? 아, 유해진 씨가 오래 못 간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 평균은 심하게 평균에서 벗어난 애를 땡기는 힘이 되게 커요. 그쵸? 땡기는 힘이 되게 커요. 그거를 밝힌 게 정규분포 이론이잖아요. 까불어봐야 니네 다 주변, 까불어봐야 니네 평균 뒤에 논다? 그게 정규분포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으면 내 친구들이 다 문과를 가진 않았을 거야. 한결통계 때문에 다 문과로 가잖아. 아니 정규분포가 그거잖아. 까불어봐야 평균주의에서 다 놀던데? 그래서 평균에서 멀어지려 그러면 급락이 아무것도 안 하거나 급락의 노력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강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근데 떠밀려가지고 폭포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를 줘야 되는 건데 노를 적당히 안 떠내려갈 정도만 젓는 사람들이 95%고 그냥 가만히 있죠 거기. 95%. 네. 95%고 아무것도 안 해. 에이 몰라. 그리고 빠르게 폭포 앞으로 가는 사람이 2.5%. 뒤쪽에. 그리고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조금씩 나가는 사람이 2.5%. 이런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평균에서 논다. 이게 정규분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 그러면 그 물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든지 진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강남이라는 말뚝을 박아서 그거 잡고 있으면 돼. 그다음 안 떼어 내려가게. 그치. 잡고 있다가 물살이 좀 약해지면 그 말뚝을 뽑아서 또 그 위에 또 얹고 이렇게 해야 돼. 아, 그게 하나씩. 그렇지. 아.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게 상급지가라타기고 이사 많이 다니면 부자 된다는 이야기였다. 다시 그런 패러다임으로 오는 거 아닌가. 수영하면 힘드니까 모터보트 타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렇지. 잘 안 되는 거죠. 모터보트 살 돈이 없잖아요. 대기업이 야 타 이러는 거죠. 네. 모터보트 타 여기 타면 돼. 아, 모터보트. 네. 막 뒤집어지고 막. 탔더니 종이배야. 아니, 알고 봤더니 밑에 이렇게 모터보트가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뚫려 있어. 그래갖고 다리로 막 젓고 있는 거지. 오리처럼 이렇게 막 젓고 있는 거지. 오리배. 막 하고 있는 거지. 막 전기가 아니었어. 수동. 그렇지. 휴대폰 배터리로 충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어. 아, 수동이었어. 기름으로 가야 되는데 족저근막염으로 가는. 네, 족저근막염으로 가는 거죠. 네. 알고 봤더니 발이 강바닥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였어. 배가 무동력이었어. 프레인 TV에서도 대구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시더만. 많이 나오시죠. 네, 많이 나오시더만. 대구는 많이 좋아졌죠. 변두리가. 많이 좋았어. 근데 여기 가운데도 여기 좀 좋았어. 가운데니까 중국했지. 이건 3달 전 볼 필요, 5달 전 볼 필요 없고, 한 달 전. 오, 전세가가? 네, 3달 전. 이랬다는 거죠. 급반등했습니다. 급반등. 4개월 만에. 네, 급반등했습니다. 요건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대구광역시 이렇게 보잖아요. 최근에 거래된 거 위주로 한번 볼까요? 매매된 전세는 거래된 거 위주로 한번 볼까요? 왜 변두리부터 저렇게 붉어진 거죠? 모르겠어요. 분양이 뭐가 있었나?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데 보면 대구도 이렇게 최근에 거래된 거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거래된 거 위주로 보는데 이거 보면 반등했잖아. 이게 4월이 바닥이었어. 대구는 4월 이후부터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대구는 이런 게 보세요. 이렇게 좀 심하지 않아요? 아래 위가. 격렬해요. 그래서 대구는 잘 들어가면 정말 웃음꽃이 피었는데 이게 타이밍 잘못 잡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지금은 지옥입니까? 아니면 웃음꽃이 필 수 있는 때입니까? 지옥에서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알백백 나오는 거죠. 어. 대장부터 오르는데 아직도 근데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데가 많단 말이에요. 거래된 거 위주로 보시면 좋다. 그래서 실거래 이게 제일 빠르다. 망고생계 제일 빠르다. 전세는 뭐 아직 조금 더. 네, 전세는 왜? 전세는 물량이 많잖아요, 지금. 입주 물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지역에 대구에 괜찮은 지역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차라리 난 게 아닐까. 시간을 좀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는 물량이 많으니까 2026년 이후에 입주하는 것들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 입주하는 걸 내가 분양권 사면 안 되죠, 이제 안 되죠. 돌아버리는 못 거잖아. 맞추죠. 근데 이제 올해나 내년 입주 물량 많고 그 2026년에 조금 찾아드니까 물론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있지만 찾아드니까 그 이후에 2026년 이후에 입주하는 거를 잡으면 그때는 금리도 많이 내려가 있을 거고 괜찮지 않을까. 신축이고 대신 입지 좋은 데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맨 뒤에 있는 번호표를 뽑아야 되겠네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입주하는 시기를 봐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이제 좋은데 내년에도 오를 건 알겠어. 내년에 좀 좋아질 건 알겠는데 반등할 것 같아. 근데 우리 동네 입주장이 터졌어.
대구는 특히. 눈탱이 맞고 있어.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오르고 있는데도 우리 동네 입주민이랑 터지면 힘들잖아요. 전세 빼기도 힘들고. 그리고 심적인 부담감. 그때 마음고생하면 이야기 듣고 안 했어야 되는데, 또 그런 데 들어가지고, 난 아직 멀었어. 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마다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지식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난이도가 있다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잘 푸는 사람이 있고 못 푸는 사람이 있듯이 난이도가 다르다는 거야, 사람마다. 자기의 능력에 똑같은 따라. 건데도. 그치. 사실 문제는 똑같은데 나의 역량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른 거잖아. 고수님들은 그냥 이런 거 안 봐도 되고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근데 지금 오셔서 질문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듣는 분들은 시작하셨다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네.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하면 되지 않나. 좀 덜 먹더라도 안전하고 쉬운 게 좋지 않나? 지금 대구를 들어가고 하는 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 솔직히. 좀 약간 부산 냄새도 좀 나고 대구 냄새도 나잖아. 선수 냄새가 좀 나잖아. 그치? 뭐하노? 빨리 사라, 마. 언니야, 이거 안 내리겠노? 괜찮다, 마. 사면 된다, 마. 내가 말 했잖아. 내가 못 믿나? 빨리 가자. 이런 분위기다. 이런 느낌인데, 서울 사람들은, 괜찮겠어요? 그죠? 쉽지 않겠죠. 용기 한번 내볼까요? 이런 느낌이다. 예, 그런 느낌이다. 근데 서울은 근데 지금 물량이 역대급으로 적잖아.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돈이 좀 있다면 서울이 좀 쉽지 않나? 난이도가 좀, 그리고 좀, 빠지는 위험도 좀 덜 한 것 같고, 좀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 확실히 또 많이 오를 것 같잖아. 대구가 3억 하는 게 6억대에서 100% 나가고, 그래서 기분은 되게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서울은 10억 하는 게 15억 이렇게 올라지면, 수익률은 50%지만 5억 먹었잖아. 그런 느낌이다. 마구스님, 저는 좀 서울을 지금 다이렉트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빡빡해요. 대구 거쳤다가 서울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의 수준이 얼마 정도 되냐 이런 말씀이죠. 당신의 수준은 얼마 정도입니까? 당신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SNS 활동도 열심히 해서 친구들도 많고 좋은 친구들도 많고 해서 자신 있습니까? 시장 분석도 좀 하고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가 쉬워. 뻔하잖아요. 압구정동 얼만데? 갭 40억이요. 그래, 하나 사. 이러면 돼. 제일 많이 오를 거야. 누가 몰라? 10년, 20년 기다리면 돼. 그래서 돈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중대형에다가 제일 좋은 동네 사놓고 그냥 일하시다 보니까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민층으로 내려와 보자. 점점 내려와서 이제 내가 이제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돈이 막 3천만 원, 5천만 원 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 사는 거 좋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망고서 맨날 서울 살아 그래. 누구 몰라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돈을 만들어. 아니에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해. 자, 그러면 수익률 게임이냐, 수익 금액 게임이냐가 되는 거다. 수익 금액 게임이라는 거는 돈이 좀 많은데 수익률은 높지 않더라도 절대 금액을 좀 많이 가는 거. 10억짜리 샀더니 5억 올랐다. 수익률 50%, 이득 5억. 이게 수익 금액 게임이야. 수익률 게임은 뭐냐면 내가 5천 담갔는데요. 이게 1억 올랐어요. 근데 1억 먹었는데 수익률은 200%.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게임은 뭐냐면 갭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급지보다는 B급지나 C급지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기민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정보 수집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데는 사자들도 많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 사귀게 되면은 나쁜 길에 빠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달아 높으금 돋아사. 우리 님이 전대를 밟을세라. 고전은 안 좋아하시는구나. 뭐냐면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아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밤에 달이 높이 떠가지고 네. 술 취해서 오는 우리 남편을 길을 잘 비춰줘라. 혹시나 전대, 질퍽한 데 빠져가지고 자빠지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망고쌤이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베이스 캠프를 먼저 좋은 데다 치는 게 잘 안 돼서 수익률 게임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상한 톡방이나 라이브 가가지고 찍어주던데 그런데 이거 살까? 괜찮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물려. 그거 있잖아. 1토끼, 2토끼, 3토끼 있어. 나중에, 그 이야기 안 했나? 당신이 알았다는 이야기는 6토끼야, 6토끼. 이미 다 너덜너덜한 거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는데 투자를 해보고 싶다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까불지 말란 말이야. 까불지 말고 공부해, 공부. 열심히 해. 침착 마음을 심호흡을
마음이 급할 때는 조용히 1부터 속으로 10까지 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토끼인지 아닌지도 어떻게 알아요? 육토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내 친구한테 뭐 했는데 그 친구가 알고 있어. 그러면 나는 육토끼야. 그러니까 수준도 비슷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이미 알고 있대. 뭐 유튜버가 그게 좋다는데? 나도 알아들었어. 그럼 끝난 거야. 너덜너덜. 그러면 이제 당신이 유튜버가 되면 돼. 선행매매 이런 거 하면 돼. 선행매매. 부동산에는 없을 것 같지? 없을 것 같지? 주식처럼 그렇게 심하게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 않아요? 슬쩍슬쩍 하고 있죠. 슬쩍슬쩍. 저쪽은 티 안 나게. 네,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디 동네를 단지를 이야기할 때 대놓고 이야기할 때는 저는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제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서 법인을 이용해서 단 한 채의 부동산도 그 지역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나쁜 친구들. 그 나쁜 친구들. 내가 뭐 도대체 무슨 향기를 품었길래 뭐 뿜었길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야. 이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종 있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평생 할 거니까. 오래 가야 되니까. 분양권 나가잖아요. 다운이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렇죠. 빨래 다운이 이런 거 안 하니까 분양권 안 하고 입주권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다. 그래서 수익률 게임을 하실 분들은 되게 열심히 다니시고 그리고 친구 사귀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된다. 좋은 친구 사귀는 걸 게을리하지 마라.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친구 사귀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마고쌤님도 20대 때 수익률로 좀 승부를 하셨나요? 초반에? 돈이 없었잖아요, 마고쌤님.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 땡빛 내가지고 성수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샀죠. 그 1억 8,700이었는데 제 돈 2천만 원으로 샀죠. 수익률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조건 수익률로 갔죠. 초반에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샀거든. 집이 필요하니까. 그 집도 자꾸 오른다 그러고 샀어. 그러니까 정말 초보였던 거지. 근데 운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제가 맨날 까불지 마라라고 하는 게 당신의 성공은 시장이 운 7, 2, 3, 시장이 7이고 당신의 노력이 3이니까 시장을 잘 타야지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집이 오를지 내릴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맨날 스킬만 배우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뭔 소리냐? 차단기가 뭐 자동으로 돼 있으면 좋은 거고 안 좋은 거 이런 거 말고 놀이터 바닥이 뭐 재질이 뭐냐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뭐 무피 세팅 노하우 뭐 이렇게 해갖고 인테리어 노하우 이런 거 중요하지. 중요해. 그래서 뭔 소리냐. 막, 원래 인테리어는 말이야. 내가 해볼게. 이렇게 혹하는지 안 해봐요. 원래 인테리어는 말이야. 네가 인테리어를 맡기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은 도매 따로 있고, 장판 따로 있고, 샤시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이분이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1,000만 원이면 자기가 200 먹고 나머지 쪼개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다 일일이 다 따로 섭외해서 하게 되면 200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몰랐어. 그래서 컨트롤 하면 돼. 컨트롤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 그렇게 해서 하시면 200을 세이브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세팅을 딱 끝내면 남들보다 200을 세이브 했잖아. 얼마나 보람 있어. 몸도 움직이고. 와, 선생님. 그리고 집이 안 나가? 그러면 문 위에다가 가위를 거꾸로 걸어놔. 그 냉면집 가위 있지. 거꾸로 걸어놔. 가위가 그리고 신발은 어떻게 해야 돼? 슬리퍼를 빨간색, 파란색, 금정색 3개를 놔야 돼. 왜? 신혼부부가 올 거 아니야. 신혼부부 핑크는 와이프. 그 다음에 파랑은 남편. 그리고 중개사님. 이렇게 딱 해야지. 딱 들어오면서 기분이 딱 좋잖아. 그리고 향기 딱 뿌려놔야지. 방향제 딱 뿌려놓고 화장실에 방향제 뿌려놓고 그리고 집은 웬만하면 다 치우고 그때는 뒤에 곰팡이는 약 뿌려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다 이게 20년 노하우 아닙니까? 이러면 다 샤시 할 때는 이제 샤시는 다 유리값이거든. 샤시에 유리가 2개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T라 그래요. 15T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뒤에 유리를 6T로 하면 조금 더 싸. 그런 거 몰랐지? 그리고 이제 KCC로 하지 말고 재현 하늘창 이런 거 있어. 손잡이 세게 당기면 빠지는 거. 빠지더라고 진짜로. 그 말고 영림 땡땡땡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 싼 거. 그런 걸로 하면 돼. 더 절약이 돼. 그리고 뭐 방산시장 가서 개나리 벽지를 하면 좀 더 싸고 합지를 하면은 이렇게 막 실크로 하면 좀 더 비싸고. 근데 세입자는 싱크로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있잖아. 그 좋은 거 한다고 뭐 천연 이런 거 할 거 없고 그냥 냄새 많이 나는 거 니스 그 페인트 몸에 안 좋은 거 있잖아. 그게 뭐 제일 좋아. 반짝반짝하니까. 그런 거 해. 그거 칠하다 기절한다. 그러면 이런 거 하면은 확 와닿죠. 스킬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해서 했는데 집 내리면 어떡할 건데? 밤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 안 봐도 되니까요. 그냥 갭으로 주세요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샀는데 집 오르면 어떡할 건데? 뭐가 중요한 거야? 인테리어 하려고 부동산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뭐, 부동산 하는 이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거. 돈을 벌려면 가격이 올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온갖 20년, 한 30년 한 사람들을 배워서 스킬을 발휘해갖고 세팅을 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오른다고? 집이 올라야 오르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볼 줄 아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데 따라다니지 말고 집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 명한테 들어. 망고점도 틀릴 수 있잖아. 여러 명한테 들어.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되면 그때 스킬을 배워도 늦지 않다. 그리고 한 세 치만 사팔해보면 다 할 수 있어.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대출이 필요해? 대출이 필요해? 급전 필요해? 대출이 필요해? 그러면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투자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있으면 대출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 전화번호까지 다 줘. 인테리어 필요해?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 어느 지역에 누구 싸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다 전화번호 올려줘요, 톡방에서. 그죠? 그러고 따기가 한 몇 번 해보면 또 몸에 배요. 그렇게 배우는 거지. 그런 거를 스킬을 먼저 배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완전 공감됩니다. 저도 그쵸.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런 거에 좀 집착을 많이 해요.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시는데 그 디테일이 훨씬 더 이렇게 와닿거든, 초보자 때는. 그렇지. 우와 하면서. 그렇지. 중요한 건 뭐라고? 집이 오르고 내리는 거라고. 그렇죠. 인테리어 300 아꼈는데 그쵸. 옆전세 5천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 있냐는 거죠. 슬램덩크에 나온 거잖아. 스킬은 그들 뿐. 스킬은 그들 뿐. 오른손이 중요해. 그치. 오른손이 중요해. 왼손은 그들 뿐. 그치. 왼손은 스킬이고 오른손은 뭐야? 집이 오르고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왼손은 그들 뿐. 스킬은 그들 뿐. 까부지 마라. 지금은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닙니다. 초보들은. 조심해야 된다. 날카롭다. 잘못하면 베인다. 그렇지, 베인다. 그럼 또 초반에 좌절해가지고 또 울 거 아니야, 많이. 그래서 부동산 나한테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이제 더 화끈한 걸로 가자. 아니 이제 좀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이제 뭐 그런 리스크는 좀 적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수들이 활개를 쳐도 그렇지.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건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 시장을 분석하는 거잖아, 자신이. 유튜브에서 그러던데요. 유튜브에서 누가 그래요? 요즘 망고쌤이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망고세 그렇지,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 그래서 눈으로 보였잖아.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걸 파라는 거지, 먼저. 그걸 판 거잖아. 근데 이제 뭐 인테리어 절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보고 야, 조회수가 40만 원이래? 이런 거 봐. 망고쌤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해주면 조회수가 7천이야. 그리고 되게 길어. 20몇 분이야. 안 봐 이거. 안 봐. 막 호통이나 치고 있으니까 아이 별로다, 야 반말하고 막 이러면서 안 보잖아요. 뭐 스킬도 없고 스킬도 없고 뭐 맨날 훈장질만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지 뭐. 근데 이제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좀 해보시면 하락을 맞아봐야,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는데 하락을 맞아봐야 사무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안 해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성공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았습니다. 저는 더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들이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돈만 내면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재테크가 대중화된 게 2000년 초반이에요. 2000년 초반부터 재테크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2000년 초반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15년, 20년 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자기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선생들이 없었어요. 집은 그냥 사면 돼. 서울에 집을 사. 맞는 말인데 너무 와닿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요즘엔 좋은 선생들이 많았죠. 선생님들이 많은데 지금 저 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더 좌충우돌 했죠. 그러고 나니까 좀 알겠다, 이런 거죠. 아니 요즘 그 질문을 다시 또 많이 제가 이메일이나 이런 댓글로 좀 봤거든요, 종종.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2023년 8월 버전으로 뭐 망수님 혼자 이렇게 잘 하셨지만은 사실 지금 혼자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공부의 방법. 일단은 오르고 내리는 원리를 알려주는 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제 강의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뭐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최소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 국부론 책이 되게 어려워요.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그 책을 쓰기 전까지는 경제학자라는 게 없었잖아. 철학에서 파생대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요약해 놓은 거 있어요. 얇은 거. 그런 거 앞에 10장이라도 좀 읽어봐. 뒤에는 되게 어려워. 앞에 10장이라도 읽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뭐 석학들의 이야기들이 짤막짤막한 거 요약해 놓은 책들이 있어. 그런 거를 먼저 좀 읽어보시고, 그 지 넓 약 대라는 책이 있어요.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얇고 방대한 지식인가? 저 그 책 엄청 좋아합니다. 야, 그쵸. 거기에 보면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꼭 읽어보셔라. 저기 있습니다. 예. 0, 1, 2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꼭 읽어보셔라. 그래서 그 책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거 되게 좋아요. 우리가 막 세상을 살아가는데 되게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 한 분야 말고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그지? 그런 거. 그리고 뭐, 보도 셰프의 돈도 읽어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저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복리는 이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거고. 그 사람은 책을 써서 돈을 버는 건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책을 써서 돈 버는 거 같고. 로버트 기요사키도 좋은 말이고 이제 치열업 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거는 유튜브에 더 잘 정리가 돼 있어.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을 1시간짜리 해놓은 거 있거든요. 들으면 막 우와 막 이래. 책을 굳이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 근데 그 책 로버트 기요사키도 부동산이 많아서 월세를 받는다는데 강연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건지 진짜 다른 비즈니스를 해서 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책이 좋았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와라. 저기 있습니다. 주식 책인데 네. 되게 좋아요. 좋아요. 예, 주식 책인데 뭐라 그럴까? 되게 일단 해학이 있어. 이 사람은 뭔가 도가 통하는 사람, 뭔가 세상의 이치를 그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이 쓴 책인데 죽기 전에 쓴 책이 제일 좋아요. 이제 나는 죽으니까 죽음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자기가 알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뭔가 써야 된다. 빨리빨리 써야 된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 좋아요. 남김없이 다 죽을 거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다 못 쓰고 돌아가셨어. 1999년인가 98년인가 돌아가셨거든. 근데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나왔는데 그 책이 나는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책은 왜 좋아하냐면 읽을수록 똑같은 내용인데 읽을 때마다 내용이 달라져. 그런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저 한 번밖에 안 읽어봤는데 또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죠. 좋은 책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릇에 따라서 그 책은 분명히 내 그릇보다 많은 걸 주거든요. 근데 내가 그릇이 점점 커지면서 받아들이는 게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최고의 명저고, 워렌 버핏은 책을 한 권도 안 썼죠. 워렌 버핏이 아닌 사람들이 다 쓴 그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말고 그 워렌 버핏이 쓴 주주총회 때 그 주주들에게 날리는 서한이 있어. 주주서한. 네네네. 그거 정리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주식 공부하시면 그런 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뭔 생각을 하냐면 사업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알고 경험을 해보고 나면 무인문방구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왕선생님은 확실히 그런 좀 양서들을 추천을 많이 하시네요. 초보자들한테 뭐 스킬적인 들어가 있는 책들 있잖아요. 뭐 나는 300채 갭 투자로 뭐가 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100억 부자가 되었다. 대부분 안 좋은 겁니다. 옛날엔 주식이 그랬죠. 저는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뭐 100억 부자가 되었다. 39세 젊은 부자. 그렇지. 39세 젊은 부자, 뭐 300배의 수익률의 기적, 뭐 이러면서 그런 책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 제목에 뭐 이렇게 수익률을 되게 강조한 책이 있잖아요. 뭐 몇 배, 숫자 들어가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몇 년 안에 부자 되기야. 몇 년 안에 부자 안 되지. 그러면 5년 뒤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죠? 그런 거 말고 그런 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넘어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갭 투자 잠깐 했더니 100억 됐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러면 혹하잖아요. 보는데 스킬만 있다는 거지. 왜 내가 그거 했고 시장이 오를 것 같아. 이래서 오를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 없고 갭 2천이었는데 남들은 아무도 안 샀는데 내가 샀다. 수익률 몇몇 프로. 그래서 그걸 10개를 샀더니 1억씩 올라서 20억이 됐다. 그 20억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100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강의해서 200억을 벌었다 다시. 뭐 이런 내용이죠. 세금 얘기는 하나도 없고. 세금 얘기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팔면 다 세금이 몇 프로 나오는데 여러분. 세금이 있잖아요. 그 세금이 이제 해보시면 좀 알겠지만 길가에 보도블록은 내가 다 깔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 이렇게 누진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누진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계산해 본 건 46%인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안 올라가요. 그게 최고 세율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게 한 4억에서 6억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세금이 이제 거의 안 늘어요. 그 정도면 거의 공투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하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은 정부가 가져간다는 걸 잊지 마요. 반만 내가 가져오는 거야. 지금 시세차익이 뭐 50억, 100억 나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 반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가격에 팔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면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버틸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아파트가 제일 쉬우니까 아파트가 쌓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상업용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블님한테 가서 사사를 받아야지. 밥 먹으면서. 조만간에 한번 해야 돼요. 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이야기 말고 이제 좀 많이 모이면 딴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 왜? 자기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아파트는 쉽잖아. 그냥 사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저 어쩌다 보니까 톡방을 뭐 중간에 없애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뭐 6년, 7년째 계속 같이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 궁금해요. 그러면 인테리어 어디 뭐 다 올려주고 뭐 이렇게 그런 건 기본이고 매출금리 올려주는 것부터 뉴스 올려주는 것부터 이제 뭐냐면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볍게 편하게 대화하면서 임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 망국사님 그렇게 설렁설렁 해도 됩니까? 그럼요. 리포트 100장씩 쓰고 주말마다 지방 그렇지. 내려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잠깐은 필요할 수도 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러니까 그 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은 뭐든 성공하려면 열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열정은 돈 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욕망에서 생기는 거지. 그 욕망, 재테크는 돈 욕심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은 돈 욕심?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그거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싶으면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이 맞으면 이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빨리 성공할 수가 있지. 근데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겁나게 열심히 달렸어. 오른손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왼손으로 가야지. 그들뿐인 곳으로 열심히 열정을 쏟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크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딴 데로 갔다가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게 되면 워라벨처럼 제라벨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백이 현재 나이가 남아있는 인생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죠. 인생이 길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얘기입니다. 그럼 어차피 되게 나쁜 놈이지만 일본은 통일한 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저는 5년 안에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5년 안에 부자가 그러면 이제 그럼 부자는 뭐예요? 100억 부자. 100억. 50억 부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얼마에 있나? 5억 있어. 그럼 20배를 틔워야 돼요. 그럼 5년 동안 복리로 20배를 틔우려면 1년에 수익률을 몇 프로 내야 될까요? 200%, 300%? 그게 가능한가요? 자, 왜 안 가능하죠? 정기분포가 있잖아요. 정기분포. 사람들의 재테크 평균 수익률은 은행 예적금 금리에 수렴하거든요. 그게 3%예요. 3%인데 300%를 내려고 그러면 300배의 수익을 내야 되니까 남들보다 300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왜? 평균은 땡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6시그마 해야 돼. 6시그마. 100만 분은 1이 돼야 돼요. 100만 분은 1이 돼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유행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6시그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6시그마 그러면 또 이렇게 회사에서 막 불량제로 뭐 이런 거 얘기만 하는데 이게 딱 통계 용어잖아요. 그죠? 1시그마, 2시그마. 그죠? 신뢰 구간 뭐. 하여튼 진리는 이렇게 정기분포라니까. 사람은 정기분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년 안에 부자가 되는 건. 그래서 다만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 경제적 자유도 없는 거고 그냥 재밌으면 돼, 인생이 재밌는데 돈이 좀 많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재미가 뭐고, 그럼 부자가 뭐냐? 부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더 돈이 많고 재밌는 거야. 뭐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 자유 그러면 지친 회사 생활에 회사 안 나오고 그냥 누워서 여행이나 보고 뭐 취미생활이나 하고 뭐 돌아다니고 그래도 돈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 3일만 집에 누워 있어 봐라. 계속 누워 있을 것 같아요. 3일만 집에 누워 있어 보세요. 와이프가 닥달을 합니다. 돈 벌어오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계속 넷플릭스 봐도 현금 흐름만 좀 돌면.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현금 흐름 얼마 있어야 되는데 엄청 많아야죠. 3천만 원 만들어 봐봐요. 현금 흐름 한번. 그럼 3천만 원 만면 은행 금리 기준으로 하면 도대체 얼마가 돼야 됩니까? 5% 수익이라고 치면 3천만 원이면 얼마 있어요? 60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넷으로. 60억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 있어요? 1억 있어요? 그럼 60배 하면 되네요. 5년 만에. 그러면, 그죠? 5년 만에 60배니까. 그러면 이제 또 아까 그 정기분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000만 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네요. 와. 우리나라에 4명, 5명이네요. 1000만 분의 1이니까. 이게 가능이나 한 거예요? 안 되죠.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한다는 게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묻어가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구의 모 아파트 34평이랑 97년에 강남의 모 아파트랑 그 가격이 거의 비슷했다. 2천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났지만 그게 어느 순간 뭐 이렇게 15억, 20억이 차이가 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서서히 시나브로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점점 이게 시나브로잖아. 시나브로 조금씩 벌어진단 말이지. 어느 순간 딱 인지했을 때는 이미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거를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거죠. 1년에 뭐 10%, 20%, 30%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랫동안 내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있고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은 연수익률이 20% 초반입니다. 그거를 30년, 40년 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고 40대에 은퇴한 피터 린치는 28살에 마젤란 펀드를 인수해서 마젤란 펀드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데 연수익률이 30%가 조금 넘었어요. 10몇 년 동안. 그래서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됐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생각보다 있잖아요. 연수익률이 이렇게 안 높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블 되는 거 보통 아닙니까? 난 뭐 재택 뭐 100%자에서 2천 넣었는데 금방 4천 되던데.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막 지긴다 막 이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그게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구 대기권을 탈출하기 위해, 중력을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됩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경제적 자유라는 게 부자가 되는 건데 그 부자가 된다는 거는 남들보다 조금씩만 잘하고 오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오래라는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은. 당장 핫한 거, 당장 뭘 땡길 수 있는 거. 근데 그건 사람의 본능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습성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 그러면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앙드레 쿠스토라는 책 보면은 급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좋은 주식 사놓고 한 5년 동안 잤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잖아. 처음에 그거 읽었을 때, 참, 속 편한 소리 하고 하니까 낫잖네.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서. 수면제 먹고 잤으면 좋겠다. 몇 년 동안. 좋은 주식 샀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냥 그런 거잖아. 압구정동 집 하나 사고 그냥 10년 동안 그냥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다. 맞는 말인데. 그 10년을 못 참는 거지. 다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진도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일단 다다음 주에는 반드시 강남을 하겠다. 네. 앞에를 짧게 시작하죠.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5분만 이야기하려다가 이게 2시간이 돼버렸네.